자, 3-6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3교시 문제가 그렇게 특별한 문제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3-1번 문제가 좀 특이했었죠. 특이했고 나머지는 조금만 준비를 하면 작성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준비를 안 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간선의 굵기 산정 흐름도를 제시하고 굵기를 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문제는 잘 아시라고 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먼저 보면 간선이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전력간선이라는 정의가 를 보면 간선이란 전력계통 인입점, 이게 인입점이지 쪽이 발전기 또는 축전지의 전원에서 변압기의 배전반에 이르는 전로 또는 분전반까지를 간선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선을 가지고 전압강하의 허용 전압강하 우리가 200m 넘으면 7%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준으로 분전반을 메인 차단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7% 이하 이렇게 정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분전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분전반이 있죠. 아파트 각 동에 메인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 분전반에서 또 중간층이 있으면 중간층 그 분전반까지를 간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선의 구분 전압, 용도, 전원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했고요. 전압은 저압 간선과 고압 간선, 용도는 전등, 전력, 특수 간선 이렇게 나눠 있고요. 전원은 직류와 교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간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이죠.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간선의 굵기 산정 흐름도인데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하고는 약간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달리 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사진을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일선에서 다 경험했던 분야고요. 이거를 플로우 차트로 작성한 거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시작은 간선의 포설 방식 및 종류 결정인데요. 이거는 그 KSC IEC 60364 5-52에 보면 케이블 허용 전류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플루 차트의 큰 흐름을 보면 일단은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하고요. 허용 전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압 강하를 계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허용 전류와 전압 강하 상에 문제가 없으면 두 개 다 문제가 없으면 그 간선으로 굵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윗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윗단계로. 자, 첫 번째 간선의 포설과 종류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트레이로 포설할 건지 배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덕트로 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설계상으로서. 그런 다음 이 포설 방식에 의해서 주위 온도가 있고 도체 수, 케이블 트레이가 만약에 회로 수가 1회로다 아니면 10회로다 아니면 15회로다 이렇게 회로 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가 아니고 어떤 전선관이다 그러면 전선관에서도 회로 수가 또 여러 회로 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전선관 사이에 또 이격거리가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덕트의 이격거리가 또 어떤 허용 전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 온도가 30도다. 그러면 30도 기준은 어떤 보존 계수가 필요 없고요. 만약에 30도가 아니고 40도다 그러면 그 보존 계수가 1 이하로 내려갑니다. 1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허용 전류는 줄어들게 되죠. 근데 만약에 30도가 아니고 주위 온도가 20도다. 그러면 보존 계수는 더 1 이상으로 되죠. 그래서 허용 전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도체수도 마찬가지 기준 값이 있는데 도체수보다 많으면 보존 계수는 더 1 이하로 되고 기준값보다 더 이하면 허용 보존 계수가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허용 전류는 그만큼 높아지겠죠. 1 이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 계수를 적용해서 적용했을 때 최대 부하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최대 부하 전류가 있으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부하 전류가 낮아야겠죠. 전선 허용 전류보다 부하 전류가 높으면 그건 허용 전류 잘못됐죠. 그래서 굵기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굵기 만약에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상위의 굵기를 선정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케이 이게 됐어요. 그러면 허용 전류를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 값에 의해서 차단기를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허용 전류가 나오면 차단기를 결정합니다. 차단기의 암페어 트립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허용 전류가 결정이 됐으면 전선의 임피던스와 배선의 거리를 가지고 여기서 전선의 임피던스는 X 값과 R 값이 되겠죠. 그렇죠? X 값과 R 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Z는 R 플러스 J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피던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피던스도 페이저가 있는 겁니다. 임피던스 페이지가 있어요. 전압과 전류 위상차 우리가 위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압 V 그다음에 전류 I 이게 페이저 표현입니다. 위상 기준 전압이 기준 페이저가 되고 I는 기준 페이저에서 세타만큼 늦은 거죠. 페이저지만 임피던스도 페이저로 표현하는 페이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이 기준 페이저다라고 하면 X는 플러스 J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J축 마이너스 축에서 이렇게 X 값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Z 이렇게 세타만큼 위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페이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는 R과 X 값을 가지고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 값으로 해서 임피던스 값을 정해야 되겠죠. 정했으면 이 임피던스 값에 의해서 전압 강화는 IZ 하면 되겠죠.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전압 강화 계산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 값과 배선 거리를 곱해서 전압 강화를 계산합니다. 이때 전압 강화를 계산을 하고 했을 때 허용 전류와 전압 강화의 값이 적합하면 선정되었던 여기서 계산되어 어떤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선정되었던 간선의 굵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용 전류는 괜찮은데 전압 강화가 허용 값을 더 오버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상위 전선의 굵기를 다시 선정을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전압 강화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허용 전류 값에 의해서 전선의 굵기가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전압 강화 값에 의해서 전선의 굵기가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압 강화가 선로가 작아서 전압 강화가 작은 경우는 허용 전류 값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설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은 전압 강화를 가지고 가 주 요인이 돼서 전선의 굵기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선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허용 전류라고 되어 있죠. 연속 허용 전류와 단시간 허용 전류, 단락 시 허용 전류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연속 허용 전류 값이 정해지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단시간 허용 전류와 단락 시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연속 허용 전류라고 돼 있죠. 연속 허용 전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로 할 거냐, 배관으로 할 거냐, 덕트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KS IC 60364 5-52에 있는 보존 개수를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이때 허용 전류의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PVC는 경우는 70도, XLP인 경우는 90도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PVC가 절연체입니다. 절연체가 PVC인 경우, 절연체가 XLP인 경우 이거죠. 이게 간단하게 제가 그냥 그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상도체고요. 그러니까 실드죠, 실드. 자, 이 부분이 절연체가 되겠죠. 절연체인데 이 절연체 종류가 PVC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XLPE인데 우리가 보통 CV 케이블이 XL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 전선 이런 것들이 PVC로 되어 있고요. 이때 허용 전류의 의미는 여기가 70도고 여기가 90도인데요. CV 케이블에 의해서 부하 전류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체에는 저항값이 있겠죠. 그렇죠? 저항값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납니다. 그 열이 90도를 넘으면 XLP의 성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 성능이 상실되는 거죠. 물론 90도가 넘었다고 해서 90도가 넘는 1초 동안 다 상실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90도가 아니고 95도, 100도로 운전을 했을 때 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속 시간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속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떤 90도가 아닌 100도 운전했을 때 하루 이걸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XLP의 허용 온도를 넘지 않도록 차단기로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MCCB의 차단 암페어 트립과 암페어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암페어 트립이 허용 전류가 400A면 암페어 트립 값을 300이나 350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넘었다고 해서 만약에 허용 전류가 400A인데 410A가 됐다. 큰일 났네. 이거 교체해야 되겠네. 그 정도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일정 허용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을 단축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일단 기준은 도체의 허용 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용 전류 개념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절연체의 허용 온도를 넘지 않도록 차단기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KC, IC 60364-5-52가 이제 이렇게 산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산출식에 의해서 사실은 그 표, KC, IC 60364-5-52의 그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시 허용 전류가 있고요. 단락시 허용 전류는 이 계산식에 의해서 허용 전류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그 차단기로 빨리 끊어주면 끊어질수록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가 높아지죠. 그렇죠? 예,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빨리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단락시. 전압 강화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Z 곱하기 I가 전압 강화다라고 했는데 그 전압 강화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압 강화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가로의 전류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계산 공식인데 만약에 R과 X의 값이 킬로미터/오hm 값으로 나와 있다면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거리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K 값인데요. 이 K 값이 배선 방식에 따라서 단상 2선식이냐, 삼상 3선식이냐, 삼상 4선식에 따라서 이 K 값을 곱해주면 최종 전압 강화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이죠. 간이 전압 강화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간이 계산 방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0 곱하기 A분의 K 곱하기 L 곱하기 I로 해서 전압 강화를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압 강화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기준값을. 그렇죠. 아까 200m는 7% 이하.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예. 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하 전류를 알고 있고 메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선의 규격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선 결정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선 방식에 따른 전압 강화 개수 단상 2선식 35.6, 삼상 3선식 30.8, 단상 3선식 또는 삼상 4선식은 17.8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압 강화를 계산을 합니다. 자, 허용 전압 강화 나와 있죠. 허용 전압 강화가 TR서부터 또는 인점에서 최단 거리까지가 120m, 200m, 200m 초과 경우는 TR 공급 시 5, 6, 7% 이하, 저압 공급 시 4, 5, 6 이하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단위는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선정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끝났죠. 그러나 이제 기계적 강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두 선이 지나가요. 근데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힘이 작용하겠죠. F는 BIL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자력에 의해서 힘을 받아요. 힘을 받는데 어떻게 작용합니까? 같은 방향이면 이렇게 끌어당기죠. 그렇죠?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고요. 서로 다른 방향이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작용합니다. 근데 이 힘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뭐에 비례합니까? F는 뭐에 비례하죠? 최대 전류
최대 전류 자승이 필요하죠. 자승이 필요합니다. 단위는 여기 킬로그램 퍼 메타라고 되어 있어요. 킬로그램 퍼 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로그램 퍼 메타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자, 이제 뭐 킬로그램으로 바꾼 거죠. 뉴턴 퍼 메타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9.8로 나누면 되죠. 9.8로 나누면 킬로그램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선 간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 스퀘어다, 300 스퀘어다, 300 스퀘어인 경우는 허용 전류가 얼마 정도 되죠? 600 한 630에서 물론 포설 방법에서 틀립니다. 630에서 한 7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럴 때 600 암페라고 하자고요. 600 암페의 자승이면 얼마죠? 360 킬로 암페어죠. 그렇죠? 360 킬로 암페의 값이 이수식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큰가요, 안 큰가요? 힘이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단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락은 보통 50카 그러잖아요. 50카 또는 80카 간선인 경우, 많게는 100카도 있습니다. 100카도 있어요. 100카가 있으면 그냥 요걸 한번 해볼까요? 100카면 만 킬로 암페어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그러면 트레이가 우리가 타이로 묶죠. 타이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죠. 그래 이제 뭐 시공하고 나서 1시간 후에 단락이 생겨서 그게 끊어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운전을 하면 타이가 케이블 자체에서 발열 안 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열화가 되거든요. 얘가 뚝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그런데 이제 수평일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끊어져도 뭐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그런데 수직으로 올라간 트레이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수직은 어딘가는 수평으로 와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게 됩니다. 받다 보면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 측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있겠죠. 변압기. 그렇죠. 변류기. MOF 있겠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전동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 물론 정지시 기동 전류에 의해서 많이 크게 흐르기는 합니다만. 자, 그럼 변압기 건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겨져 있겠죠. 이게 코어면 이 코어에 이렇게 똘똘똘 감겨져 있죠. 물론 저런 상태로 어떤 일정한 이격을 가지고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격거리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작겠죠. 그러면 단락이 발생을 했을 때, 물론 MOF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락이 발생했을 때 이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전선이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려고 하겠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 힘을 변압기의 어떤 그 고정할 수 있는 기계적인 어떤 목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견디면 상관이 없어요. 견뎌도 그냥 딱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되는데 못 버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움직이면 권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깨져서 절연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슨 강도라고 하죠? 우리가 열적 강도, 기계적 강도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계적 강도를 의미하는 거죠. 열적 강도는 그 열에 의해서 도체 열에 의해서 절연물이 손상이 되거나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기계적 강도를 견뎌야 됩니다. 기계적 강도를 견뎌야 돼요. 그러나 케이블 같은나 전선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움직여봤자 뭐 거기서 뭐 파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당장. 그런데 문제는 변압기와 그다음에 MOF 또는 CT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계적 강도의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MOF의 열적 강도와 기계적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공식을 들어서 기계적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은 답안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할 때도 어떤 원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사이. 그리고 너무 깊이 또 원리적으로 들어가면 답안지 핵심에서 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핵심 한 줄에서 두 줄 또는 세 줄 정도를 잠깐 언급하고 다시 나오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야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기계적 강도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연결점의 허용 온도, 그 다음에 열방사라는 것은 아까 보존계수가 있었죠. 보존계수. 그래서 주기 온도가 40도냐 또는 케이블 간격이 어느 일정 간격을 띄어져 있느냐, 아니면 트레이가 그 사다리형인지 사다리형이 아니고 그 천공형인지에 따라서 열 방산이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지면 그만큼 보존 계수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래 부하 증설에 대한 여유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그 당장 공사 때문에 뭐 보통 여유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꼭 장래 증설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하의 수용률을 가지고 허용전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허용전류 결정해야 됩니다. 부하 수용률을. 그 다음에 간선의 고주파 전류, 고주파 성분의 크기에 따라서 환산계수를 적용해서 간선의 굵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고주파가 들어가면 그만큼 부하를 사용할 수 있는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